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카드죠. 교환카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금전운의 흐름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서 교환카드가 나오면 갑자기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리딩 예시를 통해서 교환카드가 금전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교환카드가 어려울까? 그림 속에 중요한 핵심 상징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황은 성직자인데 돈 문제 왜 나왔지? 성직자니까 돈과 상관없는 카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이미지만 보고 단순한 연상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읽을 수가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상징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상황으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교환 카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인물들의 구도입니다. 맨 위에는 교황이 앉아 있고요. 그 아래에는 두 명의 사제가 있어요. 당연히 교황이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규율이나 시스템 안에서 상하 관계인 거죠. 수직적인 관계다. 사제는 교황에게 가르침을 얻고 교황 역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무형의 재화를 주고받는 관계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 그림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읽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은유적인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교환 카드가 떴으니까 너는 성직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전 예시에서 다른 카드들과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앞으로의 금전운의 흐름이 어떨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볼게요. 질문자는 자영업자고요. 먼저 소드 9번입니다. 인물이 얼굴을 감싸지고 있죠. 악몽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변 환경이 어때요? 안전하죠. 고급스러운 침대도 있고요. 실제로 이 인물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이 괴로운 것은 이 현실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드 9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맞게 의역하면 아직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닌데 앞으로 금전운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 교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적인 시스템, 규칙, 제도, 그리고 그런 공적인 어떤 관계에서 무형의 재화를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고객과 사업자, 선생과 학생, 강사와 수강생, 전문가와 고객, 이런 관계인 거죠.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3번입니다. 펜타클 3번을 보면은 세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설계도 같은 것을 들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과물을 점점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람들과의 공적인 관계와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결과물이 점점 만들어진다.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면 앞으로 닥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고객들과의 관계나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결과물이 점점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금전운이었죠. 질문에 맞게 의역하면 앞으로 금전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사실 현실은 고객들과의 관계와 시스템 덕분에 내가 원하는 수익이 점차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해석인데요. 이번에는 중급자 이상인 분들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교환카드가 나왔을까? 단순히 고객과의 관계나 시스템을 말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카드가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교환카드가 나왔죠. 그 이유는 이 내담자의 사업이 무형의 재화를 판매하는 업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교육, 강의, 컨설팅, 코칭, 상담 이런 분야를 뜻하죠. 이렇게 보면은 고객은 기존 수강생이나 학생층, 상담을 받는 내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돈을 버는데 펜타클 3번이 나왔을까? 단지 돈을 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가 나와도 됩니다. 펜타클 3번의 이미지를 보면 결과물을 함께 만드는 모습인데요. 의견을 전달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교환과 연결하면
기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의 금전운은 새로운 고객이 유입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에게 맞춤 재화를 제공하면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파악했다면 질문자에게 우려와는 달리 수익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고객 유입이 아니라 기존의 고객 관리를 통한 재구매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또 조언도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려는 것보다는 당분간 금전 흐름은 기존 고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게 어떻게 더 추가적인 보상과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겠죠. 조언의 카드를 뽑지 않아도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 깊은 조언의 메시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타로는 교황은 돈 카드가 아니다. 교황은 성직자니까 금전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카드 한 장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카드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석하면 어떤 테마에 어떤 카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죠. 카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실전 타로 해석의 핵심입니다.